이번 시간은요, 화승 인더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업데이트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날 그 화승 인더 화승 엔터프라이즈라는 이 아디다스 계열로 신발과 의류를 이제 OEM으로 위탁 생산해서 공급하는 기업이죠, 그룹이죠. 그래서 자세하게 좀 짚어드렸었는데요. 경기 회복 기대감과 구조적인 어떤 수혜,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쪽의 어떤 물량들이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이제 많이 바뀌는데,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서 생산하고 있는 이 화승 계열이 구조적인 어떤 구조적인 수혜를 볼 것이다.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물량이 중국에서 이런 어떤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이제 옮겨지는 과정에서 화성 인더, 화성 엔터프라이즈의 어떤 구조적인 수혜가 될 것이다. 그게 이제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 드라마틱한 개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얘기를 드리면서 그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투자 의견 바뀐 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못 짚어드려서 혹여라도 이제 이거 별로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투자 의견이나 생각이 바뀌면 제가 그런 거는 즉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뭐 의견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한에는 처음에 제가 유망주 리포트나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어드렸던 그 뷰와 투자 의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 인더, 화성 엔터프라이즈 쪽은 여전히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이제 경기 민감한 어떤 그런 업종군이기 때문에 바닥권을 탈피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장 섹터의 어떤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막 올라 있고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다가 팡 튀고 하는데, 경기 민감 섹터는 이렇게 바닥을 탈피하는 과정들을 좀 거치고 뭐 수급들이 좀 이제 모아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이평선이 이제 모아지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마무리되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거 보셨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지루하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오죠.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이제 탈피하는 과정들이 마무리 국면되면 그때부터는 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화성 인도,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우호적인 시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성 인도 같은 경우는 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죠. 계속 이제 기관 매도가 있었고, 기관 매도가 결국은 바닥을 형성하게 될 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관 수급이 조금 뭐 하루 가지고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순매수로 오랜만에 돌아섰고, 외국인도 상당한 물량을 또 순매수했다는 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우호적인 어떤 부분이고, 여기서 거래가 팡 튀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중소형주가 조금 더 분위기를 몰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 코스닥이 또 이제 이 화성 인더는 이제 코스피 종목이긴 하죠. 그래도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해서 한번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한번 보죠. 화성 인더는 이제 지주회사고요. 이제 화학사업 부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이 아디다스 계열의 이제 신발 의류를 이제 OEM 하는 업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관들이 사업회사,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이제 커버해서 이제 리포트를 주로 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평선도 이제 밀집되면서 어떤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화성 엔터프라이즈의 리포트를 먼저 좀 체크해 보죠.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프리뷰입니다. 마지막 역신장. 그러니까 이번 4분기 실적이 마지막에 어떤 역신장 구간이 될 것이다는 얘기고요. 매출액은 3,288억, 영업이익은 194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고객사 판매 부진이 이 회사의 이제 수주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4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고요. 그래도 이제 아디다스가 이제 공급하는 회사죠. 지난 4분기에 성장으로 전환했어요.
3분기 역성장, 4분기는 플러스 4% 빠르게 회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 분기 정도 뒤에 화승 쪽으로 이제 발주가 들어오거든요. 좋아지고. 그래서 이번 1분기 성장으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4분기까지는 역성장을 하겠지만 올해 1분기는 좀 플랫하게 이제 나오면서 한개 분기 이제 후행으로 이제 나오니까 아디다스보다 그래서 바닥이 1분기에 어느 정도 좀 형성되는 주가 바닥이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실적 개선 및 후방 수직 계열화 기대 유효하다. 매수 접근 추천. 그래서 메리츠증권에서도 이제 매수 추천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주가가 올랐는데 매수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려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분기가 좀 거듭될수록 실적이 좀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번 1분기는 매출액 단으로 이제 전년 동기 수준으로 좀 회복하고 2분기는 성장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그래서 1분기는 이제 플랫하게 그리고 2분기부터 이렇게 6%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디다스 판매 회복이 4분기에 나타날 걸로 이제 추정을 한 거죠. 평균 리드 타임 1분기 정도 후행성으로 이제 발주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의 어떤 성장을 올해 2분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네요. 아디다스 뉴스를 한번 체크해보죠. 지난 3분기 실적 회복세다. 직판 채널 확대로 위기를 탈출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실적 부진을 겪던 아디다스가 뭐 결국 그렇죠. 뭐 코로나 때문에 이 제품이 잘 팔리긴 어려웠겠죠. 당연히. 올해 들어 실적 부진을 겪던 아디다스가 3분기 회복세로 돌아섰다. 직접 판매 채널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이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고요. 전년 대비 이제 하락한 수치죠. 다만 정기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영업이익률 역시 두 자릿수로 회복을 했다. 그래서 북미 쪽, 아시아 쪽, 라틴 아메리카가 전년 대비 떨어졌지만 유럽과 러시아는 웃돌았다. 특이하네요. 주력 시장인 중국의 경우 2분기 선제적 수요가 높았던 탓에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다만 북미는 재정 부양책에 따라서 소비 회복세가 점차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경기 부양 뭐 이렇게 좀 그리고 지금 코로나도 조금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이 결국은 소비 회복세를 만들어낼 걸로 보여지고요. 뭐 전자 상거래 쪽으로도 성장세를 많이 높이고 있네요. 특히나 이제 직접 판매 채널을 분리하면 전년 대비 13% 성장한 모습이다. 직판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35%까지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네요. 그리고 이제 화성 엔터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또 선언했죠. 신발 쪽뿐이 아니라 이제 스포츠 의류 쪽에 대한 OEM 사업도 진출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25년까지 매출 3조 3천억을 목표로 한다고 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뽑은 요 부분 있죠. 신발 담당 마이크 부사장 같은 경우 이제 나이키에서 데려온 거거든요. 스포츠 의류 사업을 위해서 나이키의 의류 부문 임원이었던 데런 해밀턴을 영입해 글로벌 스포츠 패션 전문 ODM 기업으로의 역량을 갖춰갈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아디다스 쪽, 리복 쪽에 이제 신발을 ODM 하고 있는데 이 나이키 쪽에서는 당연히 신발을 수주할 수가 없죠. 경쟁사인데. 그래서 신발은 못하고 나이키와 언더아머 쪽에 모자를 OEM 하는 사업에 또 이제 진출해서 선점할 방침이다 해서 이 의류 쪽으로 글로벌 의류 쪽으로에 대한 어떤 그 영역을 좀 넓히는 부분이 제가 볼 땐 올해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화학 소재 쪽으로도 상당한 또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시장 안에서는
이 화성 계열의 이제 스포츠 의류 OEM 사업 진출 선언에 대해서 뭐 크게 이렇게 반영하거나 이제 반응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미가 보이면 사실 밸류에이션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키에서 데려온 요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기사도 한번 체크해 보죠. 저는 이제 그 아디다스의 리복 매각을 한다는 어떤 소식들이 어떻게 보면 기관의 어떤 매도를 좀 유발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아디다스가 이제 리복을 인수하면서 리복에 이제 OEM을 하고 있었던 화성 계열이 그대로 이제 아디다스 계약에, 아니, 아디다스 물량을 이제 받아가지고 하게 된 건데, 이 리복을 매각하면 화승이 이제 벤더인데 벤더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뭐 어떻게 보면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기관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건 좀 기우인 것 같고,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디다스가 내년 3월까지 리복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벤더사 화성 엔터프라이즈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최소 발주량 계약으로 실적 방어가 가능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다각화에 따라서 미래 성장 동력은 풍부하다는 설명이다.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아디다스의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 업체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아디다스 신발을 약 20%를 만든다.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원래 리복 벤더사에서 출발했지만 2006년 아디다스가 리복을 인수하면서 아디다스 벤더사로 거듭났다. 리복 납품 역시 아디다스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므로 현재 화성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는 100% 아디다스다. 그래서 이런 아디다스 호실적에 편승해서 그동안 꾸준히 성장을 해온 거고요. 100% 아디다스 의존하다 보니까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뭐 거의 동조화된다는 흐름으로 갔었어요. 근데 단일 고객사, 단일 제품군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 좀 굉장히 위험스럽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화성 쪽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글로벌 이제 의류 쪽에 대한 OEM 쪽으로도 사업 부문을 좀 분산시키는, 다각화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아디다스가 재고 물량을 우선 소진키로 하면서 화성 엔터프라이즈 3분기 실적이 뭐 악화된 부분. 근데 이제 뭐 소진하고 이제 지금 재고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조만간 아마 발주가 많이 이뤄질 거예요. 제가 재고 부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아디다스 재고 자산 자체가 지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불확실하니까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재고부터 다 소진시키겠다, 그 전략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를 완전히 떨궈 놨기 때문에 조만간 대량 발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이제 그 벤더 쪽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점유율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호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이 아디다스가 내년 3월까지, 이제 올해 3월이죠. 3월까지 리복 매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어쨌든 여기 이제 아디다스 수주받아 제조하는 제품의 35%가 리복이다 보니까 이거를 딴 데다 매각하면 벤더사 교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뭐 화성 쪽에서는 이제 기우라고 이제 입장 표명을 하는 것 같고요. 아디다스로부터 내년도 신제품 제작을 수주해서 현재 생산 캐파를 최대로 돌리고 있다. 그 외에도 아디다스와 최소 발주량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설사 리복이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아디다스 새 제품을 수주받게 된다. 그래서 지금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아디다스 지금 벤더사로 발주량 2위, 1위가 조금씩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2위 화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가 좀 두터운 편이기 때문에 리복 매각으로 매출이 주도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화성 입장에서는 뭐 아디다스의 100% 편중된 매출이
사실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신발을 넘어서 스포츠 의류 부문으로 제조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유니팍스를 인수해서 자회사로 편입하고 언더아머 모자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의류 부문 임원 데런 해밀턴을 의류 부문 부사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나이키라는 신규 고객사와 의류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다. 그리고 이제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의류 포트폴리오 보강을 위해서 화승 엔터프라이즈 메쉬 소재를 활용한 의류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류 제조사 추가 인수 역시 고려 중이다. 뭐 현금 많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의류 부문으로 다변화를 해서 25년 매출 3조 3천억 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 화승 쪽 내용 한번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뭐 결국은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걸로 보여져요. 어쨌든 백신이 이제 2월부터 접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내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글로벌 국가들도 점차 이제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가 조금씩은 그래도 후퇴하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고요. 뭐 인도라든지 미국도 좀 점차 둔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감주를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해도 될 만한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화승인더,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이거 제가 12월 달에 올려드린 영상도 같이 보시면서 요거 확인하시면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